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왕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회사 단체 실비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 실손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하나요? 이 주제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 간단한 목차는요, 단체 실비보장 내용의 구성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보너스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면은 요 보너스 팁, 요게 또 쏠쏠하거든요. 요거까지 얻어가는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제안서는요, 국내에 입점을 해 있는 해외 유명 대기업의 단체 실비보험 가입 제안서이자 가입 내역입니다. 보장 기간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 1년간 보장받는다. 1년. 단체 실비보험은 1년씩 재갱신하는 상품이거든요. 1년간 보장받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의 연합으로 혼합 상품으로 가입을 했던 그러한 플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체 실비보험은요, 한 개 회사로 제휴가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게는 지금처럼 2개 회사, 많게는 5개 회사가 넘는 회사가 합작으로 상품 개발을 좀 하거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의 대기업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단체 실비보험을 준비해줬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보장 내용 간단하게 리뷰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재해 사망은 임직원은 연봉의 3배입니다. 여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재해로 사망하면 연봉 3배,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배우자도 사망보장이 보장됩니다. 재해 장애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도 연봉의 2배.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 질환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요한 특징이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도 보장을 하는 폭넓은 범위로 단체 실손보험을 보장받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까지도 가입이 되셨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실비를 가입하는 그 상품과 동일하게 입원과 통원 시에 실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단체 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요, 입원 의료비의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입원 의료비의 한도가 1,000만 원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이 실비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때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장점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가족 보장이 가능하다. 가족 보장. 임직원이 가입을 했는데 그의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보장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실비가. 자, 그러면은 요 앞전에 제안서 보셨던 그 고객분께서는요, 자녀가 2분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가 2명인데 이 4명은 실손의료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보장을 단체 보험에서 이미 받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개인적인 실비는 4분이 모두 다 유지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유연한 병력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병력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해요.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험은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1년마다 한 번씩 업체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로 진행됐던 케이스인데, 올해 그 회사, 그 대기업에서 단체 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 업체와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규모로 연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올해 11월 달에 업체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병력고지를 보지 않습니다. 중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요, 단체 보험은 병력고지 없이 모두 다 정상가입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주 큰 제도가 되는 거죠. 과거에
디스크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단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비 보장을 이 단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글쎄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근속 기간까지만 보장이 된다. 근속 기간이 지난 다음에까지 보장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근속할 때까지만 보장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속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정년이었습니다. 계속 근속을 하고 계시면 60세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보장이 종결된다. 두 번째 단점은 글쎄요, 보장 한도라고 제가 한번 명시를 했는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실손의료비의 보장 한도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 실비를 가입하는 5천에 3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이번 시에는 1,000만 원 한도로 좀 작았죠. 그 1,000만 원 한도가 작기 때문에 그 단체 보험 실비만 믿고 개인적인 실비를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보장 한도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라는 부분. 다음 장 보실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 보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단체 실비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장이나 암 내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단체 보험에서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보험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보험과 단체 보험이 이중 지출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자, 첫 번째, 일단 진단비 보장, 암이나 내 심장이나 다양한 수술 특약, 입원 일당 후유장애 이렇게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보장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체 보험을 믿고 얘를 예약하시면 단체 보험의 보장 기간 60세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장에 대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진단비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노령기에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보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손의료비. 여기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단체 실비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실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체 보험이 그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 실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단체 실비를 쭉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퇴직을 하기 전에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요거는 다 전환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조건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요 보도자료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체 실손을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대 질병에 대한 병원 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10대 질병은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 간경화, 뇌졸중증, 당뇨, 에이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만 원 이하의 청구가 없고 10대 중병이 없으면은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죠? 쉽지 않죠, 이거. 200만 원 이하의 보장을 받기가. 실제로는요, 요 두 번째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두 번째 제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단체 실비가 있는데 개인 실비 보험을 중복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중복적으로 가입을 해서 1년간만 유지한 이후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하면 얘를 언제 살리느냐? 단체 실비 보장이 끝나기 이전에 납입 중지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퇴직을 하는 시점이죠. 퇴직을 하는 시점에 개인 실비를 다시 납입 중지를 해지를 하게 되면 실비가 부활된다. 물론 지금이 아니라 퇴직하는 55세, 60세 시점에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제도를 따라가겠지만 얘는 병력을 안 봐요. 보장을 얼마를 받았는지, 과거에 중병이 10대 중병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고 무심사로 납입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요 제도. 단체 실비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실비를 중복 가입해서 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끝장까지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보너스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너스 꿀팁은요, 입원했을 때와 통원했을 때 의료비를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단체 실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 실비도 가입되어 있다.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가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손해가 500만 원이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단체 실비 아까 전에 보시면 병원비를 100% 드리진 않거든요. 90% 내지 80%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 실비에서 입원했을 때 90%를 드리는 병원 의료 실비를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손해액이 500만 원 발생했는데 실제 청구해서 지급받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손해액과 청구 금액이 500만 원 똑같아요. 통원도 마찬가지예요. 발생 의료비가 22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단체 보험과 개인 실비를 중복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표시액에 대해서 비례보상하는 산출 방식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개인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보험을 둘 다 유지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상쇄가 된다. 지금 이 수식은요, 2016년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비에 대해서 제가 가상으로 산출 사식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단체 실비를 마냥 믿고 개인 실비를 등한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개인 실비보험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장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단체 보험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체 실비는 충분히 활용을 하시되 보장의 베이스가 되는 기초 보장은 내 개인 보험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체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비보험에 대한 납입 중지 제도나 전환 제도들을 조금 유연하게 활용하시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시는 것은 괜찮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으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